안녕하세요. 아마 지금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형태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특히 댓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때로는 엄청나게 악의적인 댓글을 달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남을 공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너무 지나치게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본인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걸 봐도 넘어가고 다른 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써가면서까지 아주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걸까요?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철학적인 견해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지금 시대의 악플 현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론은 르네 지라르라는 문학 연구가이자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희생제의에 대한 이론입니다. 희생제의는 희생물을 바치는 종교적인 의식이죠. 이런 의식은 원시시대부터 고대까지 인류의 아주 많은 문화권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가축을 죽여서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뭔가를 죽인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모든 사회가 당연히 폭력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희생제의에서만큼은 폭력이 합법적인 일이 되고 심지어 신성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폭력은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서로 간에 앙심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싸움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폭력의 원래 모습인데, 근데 희생제의에서의 폭력은 흥미롭게도 오히려 별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똑같은 정체성을 갖게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폭력이 저질러진다고 해서 앙심을 품는 사람도 없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그 폭력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지라르가 생각하기에 애초에 희생제의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대리적으로 해소해 주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지라르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인 체계가 상당히 잘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시 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협적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상상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 가족 중에 한 명을 모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그런 제3자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법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았을 때는 직접 가서 따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겠죠. 아마 직접 가서 따지면 말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싸움을 한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까지 감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 수도 있죠. 많은 인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서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인이라는 사건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거나 앙심을 품거나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건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두들겨 팼어요. 그럼 그 두들겨 팼을 당한 사람은 저한테 나중에 복수를 하겠죠. 만약에 지금은 제가 힘이 더 세서 그 사람이 참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나중에 노쇠해졌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복수를 할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의 가족이 저한테 대신 복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의 소중한 가족을 그 사람의 가족들이 해칠 수도 있고요. 그런 복수는 심지어 한 2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앙심을 품고 있다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복수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복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복수는 긴 시간에 걸쳐서 끈질기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수를 주고받는 과정이 몇 번 일어나다 보면 처음에 그 갈등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폭력이 금방 생겨나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말싸움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제가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돌로 치고 저는 화가 나서 칼로 찌르고 그렇게 누군가가 죽고,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또 화가 나서 제 가족을 또 말살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점점 더 폭력의 규모가 커지고 심지어는 한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폭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라르는 원시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복수를 통해서 폭력이 커지는 과정이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과정을 지라르는 폭력의 자가 증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라르의 생각에 따르면 이 폭력의 자가 증식을 막아주는,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희생제의입니다. 희생제의는 대체적인 희생물의 존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복수에서는 나한테 폭력을 가한 대상에게 내가 폭력을 가합니다. 혹은 그 대상과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거나요.
반면에 희생제의에서는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른 존재한테 폭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대상에게 폭력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을 죽여서 그 피로 의식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가축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가축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희생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지랄의 생각에는 바로 이런 대체적인 희생물의 존재가 사람들의 복수심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폭력의 자가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대상에게 폭력적 충동을 표출하면서 그걸 해소해버리는 겁니다. 무고한 대상을 희생시키는 건 복수가 아니죠. 그냥 순수한 폭력입니다. 이 순수한 폭력은 복수의 형식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복수를 낳지 않습니다. 폭력이 저질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 폭력을 되돌려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평상시에 각각 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폭력적인 충동을 자극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그런 거를 전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만을 품고 복수하고 싶다는 뿌리 깊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폭력적인 충동을 그대로 표출해서 복수를 해버리면 폭력의 자가증식 때문에 사회가 위험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화는 그런 복수의 행위를 억제하고 희생제의를 통해서 대체적인 희생물에게, 엉뚱한 희생물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폭력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희생제의에서 복수심을 품는 사람이 왜 안 생기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희생제물로 선정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면 나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사회에 앙심을 품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사회에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화적으로 희생제의가 신성한 것으로 규정이 돼버리면 그걸 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냥 전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일어나야 할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나에 대한 모욕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의를 진행하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그 의식은 신성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내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고한 대상을 해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무지가 희생제의의 핵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행위는 복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복수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폭력은 다음 폭력을 낳지 않습니다. 복수를 낳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복수의 위험성이 없이 자신 안에 있는 폭력적인 충동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무지는 인류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상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라르는 꼭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회가 특정한 민족이나 아니면 직업군이나 그런 특정한 대상을 천한 존재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모욕을 하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그런 현상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노예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희생시킴으로써 자신 안의 폭력성을 해소하는 중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특정 집단을 박해하고 모욕하는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초월적인 원리를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신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정의라든지 그런 것을 자신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은 다 저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라서 당하는 거야. 뭐 혈통이 부정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불완전하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상위의 원리에 배치되는 안 좋은 특질을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밑에 계층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이미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고 또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자체를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른 채로 폭력은 굉장히 평화적인 형태로 자행이 됩니다. 역설적이죠. 폭력이 평화적이라는 게. 복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져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이 가해지면서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악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악플도 무고한 대상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대상이 정말로 사회에 위협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해를 가한다거나 그래서 악플을 단다기보다는 이미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폭력적인 충동을 무고한 대상에게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냥 아무 대상에게나 표출해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정신과 의사분의 주장에 따르면 80% 정도의 악플러는 특별히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딱히 엄청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악플을 단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플러들의 인터뷰를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특정 인물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그래서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별 이유 없이 악플을 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자신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한껏 자극받았던 공격적인 충동을 인터넷에 보이는 무고한 대상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해서 일어난 결과가 악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악플에 대해서 흔히 제기되는 해석은 익명성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좀 나쁜 말도 달리는 것 같다.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솔직함이라는 건 자신의 말에 담긴 뜻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악플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쓰는 건지를 모릅니다. 애초에 솔직함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희생제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게 복수심의 표출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플에도 마찬가지의 면모가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문장을 입력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냥 본인은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악플러 인터뷰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유형의 대답은 그 정도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면 이 정도 비판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마치 신성한 종교 원리에 의해서 희생물로 선택된 사람이면 당연히 그 의식에 따라서 희생에 참여를 해야 되고, 부정한 혈통이나 능력 같은 거를 타고났으면 당연히 사회의 상위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의 낮은 계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악플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 사회적인 흐름에 일조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히 내가 뭐 어떤 폭력적인 충동을 갖고 있어서 그걸 무고한 사람에게 표출하면서 내 충동을 해소한다?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악플은 솔직한 의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내 공격성을 받아줄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물론 악플이 희생제의와 다른 점은, 희생제의의 경우에는 사회의 다수가 그걸 정당하고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악플 같은 경우는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한 차이점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면밀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사회는 전반적으로 악플을 아직까지도 상당히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심한 댓글을 달면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적당한 정도의 적개심을 표출한다거나 조금 기분 나쁜 댓글을 다는 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각각의 색깔이나 정치적인 방향성이 있어서 그 방향성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한 모욕의 댓글을 다는 것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적어도 완전히 용인이 됩니다. 그걸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꼭 본인이 악플을 직접적으로 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플을 보면서 그걸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악플을 받는 사람들도, 뭐 물론 그중에는 고소를 하고 강경 대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악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거기에 복수를 해야 될 당위성도 딱히 못 느끼고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익명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을 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악플을 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추적해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희생제의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희생제의에서는 신이나 신성한 것의 이름을 빌려서 폭력적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희생제의에서 칼을 드는 그 성직자는 신의 이름을 대신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대리자에 불과하지 그 자신 스스로는 아무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익명성의 요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의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전통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희생제의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집단으로서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특징은 인터넷의 악플 문화와 상당히 흥미롭게 일치합니다. 저는 악플이 단순히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악플러 개인은 사회적인 문화의 선두에 서서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방관하거나 은근히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지해주는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도 사실은 다 함께 그 폭력에 참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SNS나 여러 어플들이 발전하면서 악플에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뉴스에 대서특필된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악플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아주 심각한 많은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되게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이나 각종 리뷰 어플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런 데에서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플에 대해서 조금씩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악플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많고요. 악플러를 고소하는 연예인도 이제는 꽤 흔히 보게 됐고요. 또 악플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공격을 하면서 쌍방으로 싸움이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건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흔히 요즘에는 인터넷에서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사회적인 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향적으로 무고한 희생물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을 얻는 그런 평화로운 시스템보다도 어쩌면 이런 쌍방향의 싸움이 벌어지는 혼란의 상황이 더 나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시대에 인터넷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악플이 예전처럼 희생제의 역할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라르는 sacrificial crisis라는 게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희생 위기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희생 위기는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하는데 희생 제의는 예전과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희생 제의가 사람들의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폭력성이 갈 곳을 잃고 날뛰게 되고 사회에는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의 희생제의 체계가 더 이상 시대에 맞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플은 지금 시대에 쇠퇴하고 있는 희생제의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악플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플을 받는 소수의 입장에서는 그 다수에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폭력의 자가 증식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다수가 다수에게 악플을 다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힘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훨씬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를 되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다시 복수를 되돌려주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폭력의 현상, 희생 위기의 현상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방향적인 희생제의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회의 존속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무고한 대상을 찾아내고 그 대상에게 사회 전체의 폭력성을 집중시키면서 다시 사회를 안정적인 평화로운 폭력의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사회가 희생제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혼란이 가득한 희생 위기의 상황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둘은 아마 계속해서 교차해서 일어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거대한 흐름 중에서 무엇에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을 바칠지 이건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대사회 악플이라는 현상을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악플이라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악플이 희생제의와 상당히 비슷한 면모가 있다는 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이런 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